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으며 황소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 수준 가까이 하락했다는 지표 발표와 실적 기반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여기에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자 미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36%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하락했는데요. 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무엇이든 질문해보세요 시간을 저희가 잠시 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는 신세계 리턴즈니까요. 미리미리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있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또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고점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물가지표 상승에 방어용 금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일은 IEA와 오펙 플러스의 엇갈리는 전망 속에 하락했습니다. 유로 FX는 숨고르기 중인 달러에 유로화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Wholesale prices jump 1% in July, matching June increase라는 제목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7월에 예상치인 0.6%보다 1% 높게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했고 이는 2010년 통계 산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인데요. 이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월 대비 5.4%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고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5%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물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7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1% 상승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인 루비라 파루치는 물가 지표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이 수급 불균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델타 변형의 확산으로 공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 1% 인상된 생산자 물가의 4분의 3가량은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1.1% 올랐는데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마진이 11.2%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컴퓨터 칩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공장들의 문을 닫으면서 신차와 중고차 소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2.6%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0.6% 올랐는데 이는 3월 5% 상승 이후에 또 최대 폭입니다. 식품 비용은 실제로는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2월 이후 처음으로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월가 예상을 웃돈 데다가 또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도 3주 연속 줄어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오는 한국 시간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 의사록 발표에서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11% 오른 15,0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나스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현재 딱 자리값은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여러분. 1,500, 80가 90포인트. 짧게는 80가 지금 현재 딱 1,589. 차트 보시면 현 구간이죠. 현 구간에서 밀린다 그러면 1,085와 80포인트가 밀린다 그러면 관망을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의 구간을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손절을 잡는다 그러면 최대한 짧은 구간에 확인값만 볼 수 있다. 어디까지냐? 1,080입니다. 지금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 구간이거든요. 15,085포인트와 그리고 최장 15,080까지만 매수의 구간을 보시고 만일에 이 구간, 현재 구간이 밀린다. 현재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15,070포인트까지 여러분 관망 후에 다시 매수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을 쳐 올려서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15,110일 상회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 전략을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 미 증시 시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 증시 시황이 굉장히 좀 혼조죠. 그러니까요. 차트도 큰 방에서 이제 우리는 데일리 트레이딩 하잖아요. 네.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얘기는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위아래 진폭을 계속 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현재 오늘도 그 자리 15,080이라는 포지션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큰 폭의 변곡을 주지 않는 행보를 이루고 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번 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CPI를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다다음 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고용. 8월 달, 9월 달은 고용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진짜 집중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제일 중요했던 게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하다못해 근원 자체도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 2달 연속 5%대를 넘어드는 큰 상승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고까지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준이 굉장히 갈등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현재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고 연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부류가 충돌하면서 시장은 행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딱 맥점만 잡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좀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7월달, 8월달, 9월은 우리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파월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 입장이라는 걸 유지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쫙 들어맞고 있는 모양새예요. 진짜 파월이 얘기한 그대로 들어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올해 7월 중간에 0.2%에 그쳤다는 거죠. 중고차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는데 이번 달부터는 병목 현상, 반도체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전월 대비 10.5%였던 게 0.2% 떨어진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게 7월달, 8월달, 9월달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7, 8, 9월은 어차피 소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가 많았다. 그래서 현재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짧게 그냥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테이퍼링 언제 하겠느냐, FOMC에서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채권금리가 얼만큼 올라갔을 때 나스닥 지수가 하락의 변곡을 잡아줄 수 있겠냐는 그 부분만, 팩트만 딱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은 딱 두 가지. 다음 달 고용률과 8월 그리고 9월 달, 9월 고용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10년물 채권금리가 1.6% 이상 상회했느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채권금리 요즘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채권금리가 제일 고점이었던 1.7%대를 근접하였을 때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지수가 살짝 꺾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용률이 현재 저번 달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발표치가 90만이었어요. 9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다음 달도 역시 90만 이상의 고용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8월 달 잭슨홀에서 분명히 압박이 더할 것이고, 그리고 8월 달 잭슨홀 발표 이후 9월 달, 10월 달에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다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는 흔히 매일 얘기하는데 매일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하워드 막스라고 메모가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저번 주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오크트리 캐피탈이라고, 워렌 버핏하고 거의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 근데 하워드 막스라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번에 메모가 발표돼가지고 워렌 버핏조차도 그분이 메모를 발표를 하면 한 번은 읽고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내용이 뭐냐면 매크로를 예측하지 말라 그래요. 매크로를 예측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표에 대해서, 지표 발표나 예상치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래요. 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오크트리 캐피탈이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 170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이 88년부터 2020년도까지 18.9%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70조를 운영을 해서 연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20% 육박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이 회사조차도 매크로를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럼 뭘 가지고 하겠냐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시장 물론 그 회사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기업 회사에 대해서만 투자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회사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술적 분석을 알아야 된다. 매일 시향만 가지고 예측만 해가지고는 이런 시장에, 어저께 CPI 지수랑 PPI가 다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고 나오고, 그러면 테이퍼링이 압박이 됐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럼 지수가 놀래서 빠져야지요.
빠져야지, 내려가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CPI 지수 나왔을 때 나스닥이 하락을 줬어요. 하락을 주다가 그렇다면 테이퍼링의 압박이 오지 않냐라고 매도세가 나오다가 아닌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라면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0.5%로 둔화됐다라고 하면서 부합이 됐다라면서 네, 그 테이퍼링 우려를 완전 불식시켰기 그러면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 예상치만 가지고 우리가 다 수익률을 낼 수 있냐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어디까지는 내려가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원래 추세대로 갈 수 있겠구나는 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지표들이 또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 어렵죠. 이거는 네, 지금 매일같이 정말 극악이에요. 극악. 네, 극악의 쏟아지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있어서. 상황인데 네네. 이 상황에서 매일 신문만 들여다보고 네. 지표 발표만 보고 해가지고는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에서 또 그 중요한 지표를 잘 골라내는 눈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네. 뭐 정확한 뉴스와 그리고 그 뉴스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게 없죠. 정확한 정보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아는 정보는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좋은 정보인지 안 좋은 정보인지 그 우리는 모르죠. 워렌 버핏은 알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번 주부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부분이냐.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추세선 강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추세선을 공부를 하고 추세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추세선을 기반으로 다른 지표를 가져와서 매매를 하고 승률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부분 설명드리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추세선이란 무엇이냐에 대해부터 해서 기초 강의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기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부분 싹 다 말씀드릴 건데 그 강의 내용이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진입의 청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기초 부분 다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기초예요. 추세선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추세선이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면 추세선이라고 하면 줄만 쭉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추세라는 건 트렌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요즘 뭐 하다못해 옷을 입을 때도 요즘 옷 입는 트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듯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매수냐 매도에 대한 방향성이죠. 추세라는 거. 그 방향성에 대한 점을 그어놓은 게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트렌드 라인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추세선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추세선이 있어야 차트를 볼 때도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추세선을 알아야지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트렌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아야지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건데 네네. 제가 네, 오늘은 골드도치님의 이 차트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해주실 강의 내용은 추세선의 기초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인데요. 또 이 강의 이후에 바로 이어서 30분부터는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노란톡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관련한 어떤 질문이든지 대환영이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질문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갑자기 나갔는데 자 추세선이라는 게 주가 기간 동안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선은 뭐냐? 추세선 매매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적인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평선이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요. 이평선 매매도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추세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데이터 차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통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서 따라서 방향성에서 롤링을 주잖아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건데 이 추세선을 연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구나 내려가고 있는 추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에서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지는 바닥을 1포인트와 2포인트를 이었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었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 추세가 무너졌다 그러면 상승으로 이어가던 추세가 꺾여서 다시 하락의 구간을 잡아준다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대를 맞게 되는 거죠. 저항을 맞게 되면 추세에서 돌파했을 때 다시 매도 추세가 바뀐다.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눈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인데 솔직히 이런 기초적인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긋는 목적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추세선을 긋는 데에서 왜 추세선을 긋습니까? 추세선이 왜 기초적인 도구고 추세선을 알아야지만이 매매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현재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매매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오늘 추세가 나스닥이 매수로 가느냐 매도로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인 거죠. 만일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매매 전략을 상승에 대한 매수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승률을 가지고 수익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을 제가 기초 강의를 처음에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하나 드린다 그러면 지금 딱 이거거든요. 추세가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어오던 것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것이 1, 2, 3의 3포인트 값에서 돌파했을 때 이 구간에서 상승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지를 한번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인데 이 방법이 추세선 매매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거죠.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간다. 내 주관. 추세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간혹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추세선 매매를 하는데 이것은 어째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너무나도 가벼운 작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공부의 양입니다. 얼마나 깊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추세선만 가지고 또 충분히 여러분들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수익에서 여러분들은 승률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매일 추세선만 가지고도 매매하고 추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추세선 공부를 5년, 10년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세선 공부만 한다 그러면 기초는 다 할 수 있다. 차트 보는 기초는 다 닦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산수 공부,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구구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다 외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지표 그리고 뭐 다른 도구를 조금 더 보태서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추세선이라는 게 추세선 매매에 대한 기초 별거 없어요. 고점 저점에 대한 트렌드를 이어가는 선을 이었을 때 그 트렌드가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고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추세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추세선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응용입니다. 응용. 그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추세선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전 매매에서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줄을 긋고 지지와 저항, 돌파와 이탈, 되돌림과 눌림, 그리고 진입과 청산. 매매라는 게 다른 게 없죠. 어째 생각하면 진입을 해서 최소한의 손절값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가져온다 그러면 제일 훌륭한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시향도 정말 중요한데 시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FOMC가 어떻게 될지 뭐 테이퍼링 할지 말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언제쯤인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 어느 정도 내려간다에 대한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잡아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 매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차트를 지금 보면 계시면 어느 구간 15,085가 무너지지 않으나 여러분들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15,150 상단까지 갈 겁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진입 포지션을 드렸어요. 네. 거의 오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뭐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지금 분석한 게 거의 잘 맞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시향적 기술 시향을 얘기하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바로 넣고 시향 넘기고 추세선 매매라는 게 뭡니다 하고 이제 지금 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하긴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진입을 하셔가지고 손절은 요까지만 요만큼만 가져가시고 반등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마스터님께서 보실 때도 네. 차트 보실 때도 그 추세선을 기반으로 아까 매수를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추세선을 가지고 제가 차트 분석에서 지금 이 자리 현 자리에서 네. 올라간다면 예. 현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여러분 15,100포인트 요 구간만 줄을 꺼드렸죠. 요 구간만 이탈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 15,150 상단까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기초입니다. 기초. 예. 여기- 지금 그 차트에서 추세선이 무슨 색상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짧게 여러분들 설명드린다 그러면요. 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의 그렇군요. 추세선을 상단에서 올라오는 현재 트렌드가 예.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상단 추세가 상승 추세가 돌파가 된다면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고점이었죠. 요 구간의 고점, 전 고점에서 돌파했던 여기 돌파입니다. 돌파했던 라인이 지지가 되어준다 그러면 올라왔던 크기만큼 두 번, 세 번 더 파동을 칠 것이라는 제가 추세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잡아내느냐, 오차 범위가 없느냐. 저희 회원들이 한 번씩 얘기하죠. 진입 포지션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고. 고점과 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진입 포지션에 대한 손절 라인을 정말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제가 오늘은 기초 강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사실은. 네. 다음 주부터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굉장히 맛보기로 해주시네요. 네. 이 뭐냐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다 모르더라고. 네. 모르잖아요. 뭐 오늘 당장 2단 외워야 되는데 3단, 4단, 5단까지 다 9단을 외워라 그러면 머리 아프죠. 어떤 것이다. 추세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느 진입 포지션에 잡아서 수익률을 끌고 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에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큰 방향,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기초 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오일 시세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13% 오른 69.1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오일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어서 매수 네. 똑같이 들어주셨네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5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봉이죠. 일봉입니다. 일봉상 오늘 큰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서 시향적인 분석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변이 델타 바이러스와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하락을 하였던 것이 원자재 원유 생산량이 조금 줄면서 증가량이 좀 줄면서 좀 상승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향이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보듯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현 구간이죠. 돌파했던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돌파 후 눌림입니다. 눌림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과 돌파 구간. 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보신다 그러면 틱 차트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던 이유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매수를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현재 포인트가 3포인트 값에서 돌파 구간을 못 한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번 더 보고자 한다 그러면 69달러 20을 상회했을 때 69달러 20, 6920이라는 포지션 값을 돌파라고 눌렀을 때 다시 69.10에서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라인은 10에서 15틱 정도만 잡아가신다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만일에 20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요. 6920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간망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돌파 후에 눌림에서 들어가서 수익률을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돌파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빠르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69.20에서 상승 후 눌림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는 눌림 포지션. 그걸 보시면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일에 대해서 또 시황 자리값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노란톡에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노란톡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만나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노란톡으로 어떤 질문들을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스터님, 새롭게 생긴 코너인데 오늘 처음 해보시잖아요. 네. 좀 설레지 않으신가요? 좀 설레네요. 어떤 질문들을 만나게 될지. 네, 그럼 바로 얼마나 만나보도록 당황하게 하겠습니다. 뒤편에 준비가 네. 됐는데요. 네, 먼저 뽀로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추세선이 선물 거래 말고 이 주식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추세선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원래 추세선 선물 제가 처음에 이 차트, 제 차트를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진짜 실제로 제가 쓰는 차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세팅이 제가 원래 항상 쓰는 차트 그대로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에서 원래 주식용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추세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말 큰 돈,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이렇게 큰 개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세력? 아니, 개인 개미, 큰 개미, 이렇게 슈퍼 개미, 슈퍼 그런 분들, 개미분들. 여러분들 한번 계시죠? 네이버나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도 추세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추세선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군요. 추세선으로 트렌드를 잡아서 매매를 네. 많이 들어가세요. 기술적 분석.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이 해요.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좀 더 종합을 많이 하겠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큰 손들은 추세를 더 많이 본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추세선이 원래 주식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차트도 안 보고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줄만 한번 끄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줄이라도 한번 끄고 이게 꺾인 건지 그잖아요.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건지 계속 상승을 이어져 가는지 줄이라도 한번 끄면 눈으로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세선 공부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주식에서 파생된 상품이 선물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생 상품에서도 정말 요긴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네.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에서도 더욱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모든 도움이 되는 보조 수급. 지표로 쓸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세선 관련해서 오늘은 기초 강의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실전에서 실전에서 추세선을 어떻게 걷는지, 네. 지지와 저항 돌파값을 어떻게 잡아내는 건지 예, 정말 내용은 다음 주 많아요. 강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김감래님께서 추세선 긋는 기준은 뭘까요? 초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예.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기준. 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일봉부터 봐야 된다. 일봉에서 파생되어서 240분과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240분을 쪼개는 60분, 60분에서 쪼개는 15분 캔들의 고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하죠. 저도 강남에 빌딩이 많을 겁니다. 쉬울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정말 이 바닥에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는 게 힘이다. 네. 아는 게 힘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해선왕님께서 박스권에서 추세선을 어떻게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자, 박스권이라고 사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박스권인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추세가 움직일 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박스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측일 뿐입니다. 과거 지나고 나니까 아이 박스권이었네. 그럼 앞으로도 박스권일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이 초입인지 중간인지 끝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박스권의 끝은 어딘가를 알려면 상승 저항대와 하락 저항대라는 것을 두 줄을 딱 이렇게 긋죠. 긋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상승, 내려가면 하락이라는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초입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부터 박스예요. 지금부터는 일단 스톱해야 됩니다. 일단은 쉬셔야 돼요. 왜? 조정할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죠. 왜? 큰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큰 파동이 움직이고 나면 그 위에 고점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는 분만 알겠지만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 조정. 진동폭이 적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죠. 고점에서 내려가는 때리고 위에서는 다시 받치고 우리끼리 때리는 애가 있을 것이고 밑에서 받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는 사람 세력이 있을 것이고 내려가야 된다는 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 구간을 보합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의 보합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동에서 보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알 수 있는데 초입에서는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동이 크고 나면 그 큰 끝자락에서는 보합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냐 아래냐를 알 수 있으려면 추세선을 긋고 위아래 상당 구간의 하락 구간에 대한 기준을 잡은다 그러면 다시 이게 하락으로 가는 건지 상승으로 가는지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 돋보기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뭐 물체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것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일봉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쪼갠다고 그러죠. 네네. 캔들 하나를 일봉 캔들 하나를 일봉은 하나잖아요. 예. 거기서 수많은 파동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파동을
쪼개서 200틱이라는 거래량이 움직이는 차트를 가지고 진입 포지션을 잡아낸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것이 보는 겁니다. 바로 또 이제 해외 선물, 주식과 다른 해외 선물의 묘미다. 네, 특징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선물 거래할 때 추세선만 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자, 추세선만 본다. 추세선만 본다 그러면 좋겠는데 추세선은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추세선을 긋고 돌파했으면 얘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추세선이 딱 저항대에 받쳤을 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을 서기 전에 이평선이나 일목 그리고 MACD, RXI, TXI 등의 보조 지표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추세선을 볼 수도 모르는데 보조 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어폐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정확한 기준, 내가 무기가 칼이든 창이든 하나만 들고 그 창에 대한 기준이 정말로 명확하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더 큰 수익률로 그리고 높은 승률로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순자님께서 해선에서 손절 라인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하셨거든요. 아까 기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죠. 예. 추세선에서 아까 제가 나스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차트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한 번만 딱 보여드린다 그러면 지금 한든 5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5일 구간에서 저항대에 받쳐 있죠. 추세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6920을 훼손시키지 않은 한 매수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6910에서 13 반경에서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추세가 무너진다면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매매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구간의 강한 저항대를 어렵게 넘겼는데 이 부분이 다시 밀려서 내려간다면 돌파를 하고 넘어가고 나서죠. 넘어가고 나서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굳이 얘가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손절 라인. 어느 부분이 무너졌을 때, 어느 한 기준이 이탈이 되었을 때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보조지표나 이평이나 명확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차트에서 나는 지금 매수라고 얘기한다면은 얘가 지금 현재 차트가 매수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추세선 하나만 기준을 가진다 그러면 요 구간이 넘어갔을 때, 못 넘어갔을 때,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추세선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장점은 명확한 기준을 눈으로 보고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제가 명확하게 가지고 그 부분에서 손절을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추세선 강의가 또 굉장히 유익하셨나 봐요. 추세선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막소님께서 또 추세선 관련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네. 추세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만일 저 개인 트레이딩을 이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요. 네. 추세선을 가지고 제가 개인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을 따진다 그러면 단타가 있고 단중 장기가 있잖아요. 단타, 중기, 장기가 있는데 단타 트레이딩만 가지고 하면 저는 추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동이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한 70% 이상의 승률은 가져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역방향일 때도 있습니다. 역방향일 때 승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손실은 크지는 않아요. 대략 역방향 매매에서 매도 구간에서 매수 구간의 수익률만 가져가더라도 짧은 수익률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날도 분명히 수익으로 마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게 아느냐, 가볍게 아느냐, 깊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보다는 제가 한 번, 두 번 손실이 나더라도 한 번 진입해서 그 손실률을 다 매매하고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니까. 왜냐하면 손실은 10인데 손실 12번 잡고 수익이 4, 5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멘징하고도 다시 플러스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손실을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때도 있고 손실 마감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한 시임에 있어서 추세선 공부만 정말 깊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분명히 수익 마감으로 월로 따지든 주로 따지든 수익 마감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확실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막손님 질문이었잖아요, 방금. 네. 조막손님이 또 굉장히 모범생이세요. 매일매일 질문 주시고 항상 저희 이 생방송 본방 사수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한방님께서 다음 주 FOMC 의사록에서 달러의 영향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를 많이 보시는데 네. 달러는 지금 현재 수급이 매수의 방향을 많이 잡고 있어요. 달러는 계속 강세더라고요. 강세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컨센서스도 다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달러는 강세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추세를 우리가 아닌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강세입니다. 올라갈 것이고 FOMC에서 이번에 FOMC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번 달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잭슨홀이죠. 잭슨홀에서 어떠한 발표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한번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채 금리. 네. 국채 금리가 1.6포인트를 상회하거나 근접했을 때는 시장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출렁일 수 출렁일 수 있다는 있다. 말씀이시죠. 네, 물론 예측은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예측은 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1.6포인트까지 그리고 고용률이 90만을 상회했을 때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예측치가 많습니다. 그 부분만 돼서 생각하시고 달러는 계속 강세를 조금 더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져 간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자꾸 오르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거세고 좀 그래서 저희 시장에는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지금 다들 소식이네요.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증시하시는 분들한테 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조금 정리 좀 해가지고 그러게요. 현금화 좀 시켜놓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조심스럽게 많이 하죠, 다들. 그렇구나. 왜냐하면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야. 네. 그 사람들도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FOMC 잭슨홀에서 뭐 회의 큰 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달러 계속 올라가고 원달러 한정 올라가고 있으니 국내 증시 조금 그러면서 이제 X사가 조금 많이 물렸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대장주- X사 있죠. 예. 그 부분 큰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다. 대장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계속적인 상승을 좀 강세를 좀 더 보여줄 것이다. 언제까지? FOMC 발표 때까지는 계속 강세를 이어간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좀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 너무 큰 위험이 닥쳐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위험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갑수님께서 추세선은 모든 해외 선물에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저 가끔 그런 질문 제가 받거든요. 예. 여러분, 기준은 하나요. 5일 차트 보는데 추세선 기준을 다르게 하고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뭐 골드 한다고 다른 기준 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원칙은 하나, 기준도 하나. 주식, 선물, 파생, FX까지 모든 차트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적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나는 차트 보는 게 무섭지 않아가 분명히 될 겁니다.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될 것이고 강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까지. 네.
그렇게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이렇게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해외 선물 관련한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